자,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부해 볼 거래 바로 장안동 우체국 건물입니다. 수백억이 오가는 부동산 시장.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진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517만 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건물의 이전 주인이 매달 문자 그대로 매달 허공에 날려버린 돈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반이 단 한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마 이 동네 지나다니시면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친숙한 붉은 벽돌, 1층에 자리 잡은 우체국 간판. 맞습니다. 68억 9천만 원에 주인이 바뀐 바로 그 장안동 랜드마크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화로워 보이는 이 꼬마 빌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이 10억을 손해본 꼬마 빌딩의 뼈아픈 타임라인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되돌려 볼까요? 2021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78억 원이라는 꽤 묵직한 금액에 이 건물을 매입하죠. 그런데 딱 5년 뒤인 2026년 4월 68억 9천만 원에 다시 팔고 맙니다. 네, 계산해보면 5년 동안 순수 매각가로만 9억 1천만 원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정말 뼈아픈 수치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이 장안동 우체국 건물 도대체 어떤 부동산이길래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입지를 딱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장안동 301-1번지 탁 트인 넓은 6차선 대로변을 쫙 끼고 있으면서 뒤쪽으로는 8m 이면도로까지 물고 있죠. 완벽한 3면 코너 건물입니다. 지나가는 유동인구를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탄탄한 입지예요. 스펙도 꽤 괜찮습니다. 대지가 154평 정도고 연면적은 438평. 1988년에 지어져서 연식은 좀 됐습니다만 우체국이 워낙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무려 4% 이상의 임대 수익이 꼬박꼬박 나오던 진짜 우량자산이었거든요. 자, 그럼 4% 수익이 나오는 이 좋은 건물을 왜 그렇게 큰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죠. 앞서 말씀드린 단순 매각 손실금 9억 1천만 원. 이걸 우리가 체감하기 쉽게 한번 쪼개볼까요? 1년에 1억 8천만 원씩 달력 넘길 때마다 매달 1,517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취득세 냈죠. 거기다 5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무서운 금융이자까지 합치면 와, 실제 손실은 가볍게 1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겁니다. 치명타죠, 치명타. 이런 비극이 벌어진 데는 아주 객관적이고 냉혹한 현실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하필 부동산 대상승장 최고점이었어요. 그 직후에 살인적인 금리 인상이 덮쳤죠. 설상가상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던 면목선 지하철 착공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동부터미널 개발 일정까지 뒤로 밀려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악재를 버텨낼 이른바 체력, 그러니까 자금줄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거래가 기록이나 등기부를 쫙 훑어보면 이 상황이 아주 객관적으로 증명됩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 자체가 별로여서 가치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시장에 들어간 타이밍과 그 예상치 못한 악재들을 견뎌낼 수 있는 보유 역량, 그 두 가지가 심각하게 엇박자를 내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진짜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선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인데 그럼 새로 이 건물에 산 매수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샀을까요? 남이 막대한 손해를 보며 던지는 매물을 덥석 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매수자의 숨겨진 투자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이 새로운 주인은 당장 통장에 꽂히는 수익률 너머에 그 가려진 미래를 꿰뚫어 본 겁니다. 비록 좀 미뤄지긴 했지만 이 건물 바로 코앞에 면목선 경전철 출구가 뚫릴 예정이거든요. 완전 초역세권이 되는 거죠. 거기다 맞은편 동부터미널 부지도 2027년이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미래 호재들이 응축된 자산을 이전 거래가 대비 평당 11%나 뚝 떨어진 할인가에 주워 담았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토지 이용 계획원을 떼보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진짜 치트키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보이시죠? 바로 준주거지역. 부동산 개발관첩에서 이 준주거지역이라는 네 글자는 그야말로 황금 티켓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게 왜 황금 티켓이냐? 마법은 바로 용적률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낡은 건물은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의 딱 절반, 한 203% 정도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준주거 지역이잖아요. 나중에 마음만 먹으면 용적률을 400%까지 꽉꽉 채워서 지금보다 2배나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새로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물 껍데기를 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여백을 함께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의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차선 대로변 코너라는 진짜 끝내주는 압도적인 입지에 나중에 건물을 2배로 뻥 튀길 수 있는 훌륭한 잠재력까지 갖춘 땅을 평당 약 4,470만 원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할인가에
낚아챈 겁니다. 장기 가치 투자의 교과서 같은 플레이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딱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 부동산 투자라는 건 그저 눈에 보이는 빨간 벽돌과 콘크리트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냐 하는 냉혹한 시장 타이밍과 그 낡은 건물 아래 깔린 진짜 땅의 가치를 꿰뚫어보는 안목, 이 두 가지의 절묘한 균형 맞추기인 거죠. 투자 타이밍과 보유 역량의 뼈아픈 불일치, 그리고 인내심 있는 장기적 자본 배치의 대결. 이번 거래를 이보다 더 객관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고점에 물려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묵직하게 자본을 밀어넣기 딱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흥미로운 분석을 쭉 따라오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당장 내일 통장에 찍히는 안전한 월세 수익률인가요? 아니면 흔들리는 시장의 공포 속에 숨어있는 땅의 거대한 잠재력인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분석에서 더 날카롭고 유익한 사례로 돌아오겠습니다.